해안에서 정체모를 선박이 버려져 군경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보트는 강이나 호수에서 타는 레저용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에서 타고 왔다면 상당한 위험을 감수했을 거란 추정이 나옵니다. 화력발전소가 지자체에 내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1kW시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팔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충남경찰은 사기 혐의로 쇼핑몰 운영자 등 7명을 검거했습니다. 서산 대산공단과 대호호의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공업용수를 재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태안에서 정체모를 선박이 버려져 군경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중국인 밀입국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트는 강이나 호수에서 타는 레저용으로 중국에서 타고 왔다면 상당한 위험을 감수했을 거란 추정이 나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에서 버려진 소형 보트가 발견된 건 지난 23일. 한 주민이 배가 있는 장소가 의심스럽다며 인근 군부대에 신고한 겁니다. 바위들로 형성이 돼 있어서 웬만한 보트들이 다니기에는 배가 상할 염려가 있어서 웬만한 분들은 그쪽으로 정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는 그냥 낚시 보트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본 거죠. 보트는 6인승 1.5톤급으로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배 안에선 중국산으로 보이는 물품과 옷까지 먹다 남은 빵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 밀입국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대공 용인점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보트를 신진도에 있는 전용 부두로 옮겨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보트가 어디서 제작돼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24시간 경찰관이 상주하는 이곳 태안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증거물을 이동 조치해서 보존할 생각입니다. 이 보트의 생산지라던가 판매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과 공조를 하고 인터폴 부분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 보트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보트 탑승자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배가 발견되기 이틀 전 700~800m 떨어진 CCTV에 탑승자로 추정되는 6명이 도로를 걷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 신원 확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CCTV에 찍히기 하루 전날 보트를 봤다는 주민 목격담도 나와 이번 사건과 무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실적으로 소형 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건너오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보트는 강이나 호수에서 레저 활동을 하기에 적합해 중대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타고 오기 쉽지 않을 거란 견해가 나옵니다. 수면으로부터 이제 그 선체 높이 옆에 그다음에 이제 구조상 그 선수 쪽 앞쪽 이런 모양새로 봐서는 바다에서 탔도록 만들어진 보트는 아닌 것 같아요. 국내 실정에 보면은 내수면에 사용하는 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쓰기에는 안전상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뭐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도 있겠죠. 해경은 중국과 350km 정도 떨어져 있어 항해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며 표류와 조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 해상 경계가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죠.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데요.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이 몰려 있는 충남. 연간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6만 톤으로 충남도는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7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에 징수한 세금은 400억 원. 주민들의 고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피해나 이런 것들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거꾸로 더 적은 상황이죠. 그래서 올려야 주변에 미치는 피해로부터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현재 발전량 1kW 시당 세율은 수력 2원, 원자력 1원입니다. 화력의 경우 0.3원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수력과 비교하면 7배나 적습니다. 이처럼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 과세 기준이 낮다 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최근에는 지자체가 나서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당진과 태안, 보령과 서천 등 4개 지자체는 화력 발전 세율을 1원으로 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충남에서만 세금 540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안고 있고 이를 예방하고 치유해야 하는 지방정부로서는 직간접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공조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타 지역에서도 개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한데 묶어 지역 현안으로서 화력 발전 세율을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016년 발의됐지만 5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 과세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지역 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도가 2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상은 기존에 24일까지 집합 금지가 내려졌던 도내 클럽과 룸살롱, 콜라텍 등 유흥주점 1,200여 곳에 더해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방 등 1,300여 곳이 추가됐습니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각 시군에서 영업 형태와 시설 등을 살펴 업소별로 대상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조치 대상 시설의 운영자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증상 확인, 영업 전후 소독 등을 해야 합니다. 이용자도 출입 시 성명과 연락처 기재, 마스크 착용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충남도는 위반 사항 적발 시 해당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 20일 직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잠정 폐쇄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가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험공단은 서산시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무실을 개방하고 업무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발생 직후 실시한 전 직원에 대한 검사 결과 59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건물 내부 소독 작업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경규 지사장은 시민들이 다시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건강보호와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팔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7명이 적발됐습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쇼핑몰 운영자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월 21일부터 나흘 동안 마스크 구매 의사를 밝힌 280여 명으로부터 약 8,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인터넷 카페에 쇼핑몰 사이트 주소를 올려 구매를 유도하고 이른바 떴다 방식으로 짧은 기간 내 쇼핑몰 개설과 폐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2명은 폭력 조직원으로 범죄 수익금을 인터넷 게임머니 등으로 환전했다가 다시 현금화하기도 했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의회 안팎에서 여성 의장단 배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져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초대 도의회 기준 68년의 의정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성 의장단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유리천장을 깨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웃한 대전시의회의 경우 제7대 전반기 의장을, 충북도의회는 제10대 후반기 의장을 각각 여성이 맡으면서 사상 첫 여성 의장 탄생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역시 제3대 전반기 부의장을 여성이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11대 충남도의회 42명의 의원 중 여성이 8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전 후반기 의장단 6석 중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충남의 성평등 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여성 의장단 탄생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지역 성평등 지수 시도별 수준을 살펴보면 충남은 경남, 경북, 전남과 함께 하위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부의장 탄생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입니다. 21대 총선을 통해 4선에 성공한 충남 공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와 관련해 충남 지역 정치권 유력 인사는 국회에서도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부의장 탄생을 앞두고 있고 충청권은 물론 전국의 광역의회 역시 같은 추세인 만큼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도 이런 변화의 흐름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수의 도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초선 재선 의원 간 입장차가 어떻게 정리될지 알 수 없지만 이번에야말로 여성 의장단을 배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 대산공단과 대호호는 해마다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수 처리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공업용수를 재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의 5분 발언 주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 해양소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산 출신 장승재 의원입니다. 대산공단은 대호에서 일평균 16만 9,500톤의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업체들이 자체 정수 처리하여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경제성과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수된 공업용수를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대산공단의 폐수 처리 시스템을 살펴보면 각 공장의 폐수 처리 시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약 30여 년이 경과하여 노후가 심각하여 전면적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각각의 폐수 처리 시설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여 공업 및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를 충남도는 대산공단의 안정적 용수 공급 대책 및 통합 폐수 처리와 재활용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바다로 방류되는 수질 오염을 통제하고 정수의 오염도 개선과 대호만의 계절적 물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여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및 공업용수의 공급을 통한 공장 가동, 노후시설 대체와 폐수의 위탁 처리를 통한 공장 제품 생산 단가의 원가 절감 등의 긍정적 측면이 많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 현대, 포스코, 달성, 산단 등 많은 업체들이 공업용수 재이용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의 대호 일대 물 부족 문제는 지자체가 뒷짐만 지고 있어도 되는 국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와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물 용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핑계만 대고 책임 떠넘기만 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애꿎은 농민들과 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향후 수년간 오일뱅크 20만 평 증설 등 대산공단 기업들이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일평균 약 17만 톤의 물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수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목소리입니다. 시기를 더 놓치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조기에 마련되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3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4월 6일 출렁다리를 개통한 이후 현재까지 351만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음악분수 가동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마스크 착용과 발열 확인,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해 관광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 공동체가 사업을 제안하고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국토부에서 검토 후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명칭은 번화로 랑만 작당 반상회로 국비 등 1억 4,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 동문동 번화로 일대에 예술인 거리 조성과 거리축제 활성화, 미디어 활동가 육성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다음 달 12일까지 청년타운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당진 청년타운은 옛 군청사 별관에 위치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조성돼 오는 7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에게는 임직원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기본소득, 타지역 전입시 거주지 제공, 유망기업 인력 지원, 맞춤형 사무실과 회의 공간,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그동안 주차난이 심각해 민원이 잦았던 예산 주교리에 무료 공영 주차장이 완공됐습니다. 예산군은 동훈여관역 부지에 8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차량 3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양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의 각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합니다. 꾸러미는 3만 원 상당의 잡곡류와 감자, 마늘, 표고버섯 등 학교 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지역 농특산물로 구성됩니다. 배송은 다음 달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대전지법 홍성지원 앞과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앞, 미니스톱 대학로점 등 3곳에서 행복안심 무인 택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택배 주문 시 주소지를 지정하고 인증번호 입력 후 물품을 수령하면 됩니다. 도난 방지를 위해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충남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15명과 각 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소속 11명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청소년 정책과 사업 모니터링,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오는 6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저녁 무료로 노동법률 강좌를 진행합니다. 주요 강좌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법적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대응 방안, 정확한 임금 계산법 등입니다. 수강생 모집은 선착순이며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은 맑다가 점차 흐려져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11도, 당진, 서산 12도, 태안과 홍성, 예산은 13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20도, 서산 22도, 당진, 홍성은 23도, 예산, 청양 24도로 평년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빨래와 세차는 다른 날로 미루시고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 만큼 휴대하기 좋은 가벼운 우산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화요일 비가 그친 뒤 목요일까지는 맑겠는데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구름이 많다가 일요일에는 다시 화창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목요일까지 평년과 비슷하다가 금요일부터 조금 올라 점차 더워지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